또 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539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신의 지지 신금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 무임경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안에는 신금 안에는 무임경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병신이 세팅이 되면서 무토는 식신이고 병좌요, 임수는 편관이요, 생좌요, 경금은 편재요, 녹좌입니다. 병과 무임경을 대비해 보니까 식신, 편관, 편재라고 되어 있지만 지장간 안에서는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 그냥 식상, 관성, 재성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토는 무에서 일지 신금을 보면, 병신의 신금을 보면 병좌입니다. 병에서 신금을 보니 병궁이요, 무에서 신금을 보니 병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의 병인이 역마의 역마입니다. 젊을 때는 대단히 활발하게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로서의 차질도 있고 수완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젊을 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활동적이지 못하다면 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도 질병이 생겨서 돌아다니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병신은 그래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조년이양에서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큰 기업에 들어가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명, 여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통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명, 여명으로 구분한다고 해도 역시 타관 객지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인신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무에서 신금을 보면 병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병신 자체가 인신사이이고 무토에서 신금을 봐도 병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효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식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겠지만 나한테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명에게는 관성이 무조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만, 관료로 크게 출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식상이 자식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가는 멀리 있다,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신이 여명이라면 내 자식은 현달이라고 써놨는데 현달보다는 활동적이고 대단히 생기발랄하게 사는 내 자식일 것이다. 여명 본인은 전화 한번 잡으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통화하고 2시간은 인터넷하고 3시간 채팅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임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에서 신금을 보니 생좌입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다닐 것이고 직장도 변동 심할 것이고 이사도 많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성과도 이루고 진급할 때는 또 진급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신이 호명이고 좋은 명식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 식재관이 다 들어있어서 식에서 재로, 재에서 관으로 통관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식생재하고 재생관 혹은 재생살 하기는 하지만 식상인 무가 관성인 임수를 제극을 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재성인 경금이 마음대로 설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성인 경금이 마음대로 설친다는 이야기는 재성을 욕심을 부리고 일간인 병신이 함부로 재성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병신은 호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재관이 다 들어있고 대단히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적인 것 병신 안에는 사실은 신금 안에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장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신인 무토가 편재인 칠살인 임수를 식이 살을 제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신제살하고 있는 상태인데 옆에 있는 지장간으로서 옆에 있는 경금이 함부로 날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날뛴다는 것은 일간이 지장간에 있는 편재, 재성, 경금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때, 외로워질 때 경금은 흉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생살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신이 있을 때는 병신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원국에 임수가 있을 때는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면, 검생수 해버리면, 재생살을 해버리면 임수는 대단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임수가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신 일주의 일간 임수는 병화는 대단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잘 다루지 않으면, 재성을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뇌물을 받거나 또한 여자 남녀 관계, 이성 관계를 잘못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또 개수가 행운으로 온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개수는 일간에 병화가 있고 월간에 임수가 있어서 일간이 지금 약해 있는 상태인데 개수가 또 병화를 와서 물이 불을 가리는 모습이 됩니다. 가리는 모습이 되는데 병화는 골치 아파지긴 하지만 또한 개수는 가리면서 신금 안에 있는 무토와 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신 자체의 일간 병화는 대단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임수 때문에 약해져 있습니다만 개수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으로 오는 개수는 신금 안에 있는 무토와 무의 합을 해서 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화를 만들어서 회두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화가 병화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사주 보는 데는 상급이 됩니다. 개수가 좋은 희신으로 노릇을 할 것인지 기신으로 노릇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임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히 기신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임수 옆에 간목이 오거나 또 다른 을목이 오거나 하면 임수는 희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희신과 기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론만 아시면 어떤 사주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을 사신 분이라도 꼭 영상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일기 영상을 보고 싶다면 실전적 전수 171, 170 이렇게 치시면 171, 170 이렇게 치시면 경신일주와 관련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신일주 그 부분에 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주 전체를 감명하는 능력이 완비된 것은 아니란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수주 전체를 보시고 전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이면 훌륭한 감명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